가까이 있게 편하게 믿고 찾을 수 있는 우리 지역 의사 선생님을 만나 건강 관련 정보를 알아보는 우리 가족 건강지치 시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 헬퍼 김다혜입니다. 언젠가부터 황사와 초미세먼지가 봄을 지배하기 시작했죠. 이 먼지들은 우리 몸속 혈관을 타고 혈액순환 방해뿐만 아니라 혈관에 염증을 일으켜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인다고 하는데요. 우리 가족 건강주치, 오늘은 촌각을 다투는 응급질환, 뇌졸중에 대하여 김문철 원장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같은 의사, 사람 냄새가 나는 의사. 사실은 그렇게 살아왔다고 생각하는데 모르죠. 이제 친구들 반응이 다를 수도 있겠지요. 안녕하십니까. 뇌혈관을 치료하고 수술하는 의사 김문철입니다. 제 성격과 제 성품이 가장 적절한 과가 이 분야인 것 같아요. 또 밤낮 없이 대기해서 늘 피곤하고 힘들지만 이게 주는 자긍심 또 자기 가치가 아주 높아지는, 저는 참 감사하게도 사람 이름과 또 그 상황을 기억을 잘해요. 다른 건 잘 기억을 못하는데 저한테 진료받는 환자들이 대체로 예약을 하더라도 1시간 정도 기다리는, 기본으로 기다리기 때문에 진료실 들어올 때 화가 잔뜩 나 있는 상태로 들어옵니다. 근데 들어오면서 제가 묻는 이런 질문에 또 다행히 화도 누그러뜨려 주시고 또 자기 이야기를 편하게 하고 가시니까 알다시피 뇌는 인체의 모든 기관을 관장하는 컨트롤 타워이죠. 아무리 튼튼한 심장과 튼튼한 위장과 콩팥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걸 명령을 내리는 뇌가 망가진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뇌는 인체의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기초이기도 하고 가장 핵심이기도 한 분야입니다. 그 중에서도 심장에서 짜주는 혈액의 20%가 뇌에 쓰이기 때문에 인체에 쓰이는 산소의 20%를 뇌가 소모합니다. 그만큼 뇌가 에너지가 집약되어 있는 곳이고 또 그 기능을 얼마나 끝까지 유지하느냐가 이 사람이 인간답게 살아가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문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와 이야기 나눌 주제가 이제 뇌질환줄의 뇌졸중이라는 질병인데요. 이 뇌졸중이 이제 회복 때도 후유증이 시달리고 돌연사까지 가능한 무서운 질병이라고 알고 있어요. 정확히 이 뇌졸중이란 무엇인가요? 네, 뇌졸중이라는 건 한자말 그대로 풀면 뇌가 졸되어 있는 상태, 이런 뜻인데요. 뇌혈관의 병이 생겨서 뇌 기능이 급작스럽게 나빠진 모든 현상을 통칭해서 이르는 말입니다. 네네. 영어로 뇌졸중도 스트로크라고 표현하는데요. 스트로크는 이제 이 야구 방망이를 한 대 친다든지 배구공으로 한 대 치는 걸 스트로크라고 표현하는데요. 뇌졸중을 일으키게 하는 뇌혈관을 영어로 카로티드 아트리를 합니다. 카로티드가 그리스 어원 그대로 한 대 맞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뇌혈관에 생기는 병은 급작스럽게 환자를 나쁜 코스로 만드는 그런 병이고요. 뇌졸중은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혈관이 터져버리는 뇌출혈, 혈관에 막히는 뇌경색,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을 정리해보자면 이제 뇌졸중에 뇌경색과 뇌출혈이 있는 건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뇌출혈은 말 그대로 이제 혈관 터져버리는 거니까 터져서 피가 이제 혈관 바깥으로 치고 나오면서 정상적인 뇌 조절을 파괴해서 생기는 그런 병을 일컫고요. 뇌경색은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병인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혈관이 막히게 되면 그 혈관이 먹여 살리는 뇌조직으로는 피가 가지 않으니까 그 조직의 기능을 잃는 현상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따라서 뇌경색은 어떤 혈관을 막느냐에 따라서 증상은 천양지차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뇌출혈이 처음에는 굉장히 심한 증상으로 병원 응급실을 통해서 대체로 오지만
사실은 그 치료에 더 정성을 기울여야 하는 거는 뇌경색이 더 많고요. 실제로 발생률도 뇌경색이 더 많은 상태입니다. 아, 그럼 뇌출혈보다 뇌경색이 더 무서운 증상인 거네요. 예, 뭐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아, 그렇다면 이제 뇌경색과 뇌출혈 이 발생 원인은 대체 뭔가요? 뭐 거의 비슷하기도 하고 좀 다르기도 한데요. 첫째는 뇌경색은 주로 뇌동맥의 동맥경화 현상을 먼저 전제해서 생깁니다. 네. 대체로 동맥경화를 만드는 원인을 6대 중요한 원인으로 보는 게요. 첫째가 나이입니다. 나이는 아무 병이 없어도 사실 65세 이상 되면 동맥경화가 진행하고 뇌졸중, 특히 뇌경색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생활습관병, 예전에 성인병으로 알려졌지만 생활습관병으로 이야기하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원인이고요.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술과 담배. 아, 술과 담배요. 그리고 심장병 이런 것들이 이제 뇌경색의 중요한 원인이 되겠고요. 뇌출혈은 고혈압이 물론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지만 뇌출혈은 특이하게 혈관의 기형을 가지는 병, 예를 들어 뇌동맥이 꽈리처럼 부풀러 오는 동맥류라든지 또는 뇌동정맥에 기형이 생겨 있다든지 또는 선천적으로 혈관이 약해져 있는 어떤 병, 뭐 대표적인 게 모야모야병 같은 건데요. 이런 거로 인해서 혈관이 약해진 부위가 혈압이 갑자기 올라갔던 상황에 노출되면 터져버리는 이런 것들이 중요한 원인일 수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 들어봤는데 심장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뭐 부정맥과도 연관이 있다고 들었는데. 흡수를 잘하시네요. 네. 네. 그건 어떤 관련이 있는 건가요? 부정맥 말 그대로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지 못하는 모든 현상을 일컫는 말인데요. 부정맥이 있다고 다 이제 뇌졸중을 만드는 건 아니고 부정맥 중에서 대표적으로 심방세동이라는 병이 있는데요. 이거는 심장이 이제 규칙적으로 뛰지 못하고 한번 뛰고 쉬는 사이에 심방이 부르르르 떨립니다. 쉽게 표현하면. 떨리는 거예요? 그 사이에 심방에 이제 피떡, 혈전이 만들어졌다가 이게 좌심실로 넘어와서 확 짤 때 날아가게 되는데요. 심장에서 날아가는 혈관의 구조상 심장에서 피떡이 날아오면 거의 대부분은 뇌혈관으로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뇌경색을 유발하는 원인 중에 부정맥, 특히 심방세동에 의한 뇌경색이 전체 뇌경색의 뭐 거의 3분의 1에 육박할 정도로 부정맥도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뇌경색 그리고 뇌출혈 뭐 나이가 65세 이상 되면은 자연스럽게 어쩔 수 없이 위험하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는 또 젊은 층에서도 좀 나타난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예. 물론 이제 식생활 습관 또 생활 습관들이 운동 몸을 적게 쓰고 책상 위에 또는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최근 세태 때문에 이기도 하고요. 네. 또 기름진 음식, 햄버거, 피자 뭐 이런 걸 많이 드시니까 뭐 그런 빠르게 수거된 그런 현상 때문이기도 한데요. 네. 최근에 많아진 원인 중에 하나가 뇌동맥 박리, 그 얇을 박자를 써서 혈관이 찢어지는 어떤 상황, 급격하게 흥분하는 어떤 조건들, 저희가 전문용어로 발살바 체위라고 하는데요. 네. 몸에 힘을 많이 주고 이제 우리 경상도 말로 용 쓴다고 해서 갑자기 용을 쓰면 뇌압이 올라가면서 혈관이 찢어져 버리는 그래서 그런 거로 인한 뇌출혈, 뇌경색도 최근에 많이 생기고 이건 주로 젊은 사람한테 많이 오니까 전과 다른 형태의 두통 어지럼증이 있다면 꼭 병원 와서 한 번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젊더라도. 그 젊은 층에서 좀 나타난다고 하셨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학생들 같은 경우도 조금 어느 정도는 위험할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죠. 결국 이제 용을 쓴다는 게 내가 하고 싶지만 내가 안 될 때 이제 마음이 막 조급해지고 힘이 쓰이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니까요. 스트레스가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젊은 사람에게 이제 뇌동맥 박리가 최근에 굉장히 많아지는데요. 뭐 상당 부분은
스트레스가 기본적으로 원인이지 않을까 그렇게 지목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상생활 중에서 이제 스트레스는 당연한 거고, 이제 뇌졸중에 관한 질병을 사실 자기가 진단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 약간 초기 증상 같은 게 있을까요? 뇌졸중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뇌출혈은 급하게 이제 출혈되면서 오니까 대체로 의식이 나빠진다든지 하는 그 아주 특징적인 증상이 있지만, 뇌경색은 어떤 혈관이 손상받느냐, 어떤 혈관이 막히느냐에 따라서 증상은 많이 다른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주로 한쪽 수직에 마비가 온다든지, 또는 한쪽 수직의 감각이 이상하고 저리고 시리고, 또는 말이 둔해지거나 눈이 두 개로 보인다든지, 걷는데 비틀거리고 술 취한 것처럼 비틀거린다든지, 또는 어지러워서 토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증상인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경미한 그저 일상적인 이게 스트레스일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두통, 또는 어지럼증, 일상적인 어지럼증으로도 뇌경색, 뇌출혈 오는 사람이 많으니까 제일 중요한 중요한 점은 전과는 다른 형태의 두통과 어지럼증이 있다면 반드시 병원에 오셔야 됩니다. 어젯밤에도 이제 그런 분이 한 분 오셨는데요. 40대 후반인데 그 전에 이제 가족력도, 뇌졸중의 가족력도 있고 해서 저희 병원에서 뭐 CT도 또 MRI도 검사를 한 번씩 하셨던 분이었어요. 네. 근데 어제 저녁에 이제 집에 들어가서 좀 스트레스를 받고 이제 말 그대로 용을 쓰고 나서 네. 이제 이 머리가 갑자기 아파져서 그 전에 검사했는데 갈까 말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 그래도 들은 바도 있고 해서 응급실에 오셨어요. CT를 찍어 보니까 네. 뇌출혈이 생겼어요. 어머.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과는 다른 형태의 두통, 어지럼증이 있다면 이건 무시하지 마시고 가까운 병원 또는 이런 제대로 뇌졸중을 치료하는 병원을 찾으셔서 네. 치료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빠른 대응이 정말 가장 맞습니다. 중요한 질환인데요. 맞습니다. 이게 예방법은 있을까요? 사실은요, 임상 현장에서 저희가 느끼는 게 뇌졸중은 갑자기 오는 질환이라고 네.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요, 이미 여러 차례 경고를 했어요, 환자한테. 진짜요? 근데 그걸 이제 환자들이 무시하는 거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거나 너무 바빠서 먹고 살기 바빠서 내 몸을 슬퍼요. 점검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데요. 예방에서 첫 번째는 이런 동맥경화, 뇌혈관의 변화를 만드는 어떤 병, 아까 언급했듯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네. 또는 술, 담배, 그다음 심장병, 과로, 스트레스, 비만,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겠고요. 어떤 증상, 내가 좀 사소하다고 생각하지만 쉽게 두통이 자주 온다든지 자주 어지럽다든지, 아까 우리 말씀하신 대로 실신을 자주 한다든지, 네. 저 큰일 난 거 아니죠? 네. 그런 증상이 있으면 꼭 병원에 한번 가서 혈관에 대한 점검을 한 번은 받으시는 게 네.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생활 속에서 예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딱 이제 뇌졸중에 발병이 했다면 이제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네. 치료의 원칙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빨리 뚫어야죠. 네. 그게 가장 중요한 치료입니다. 이 시기를 놓쳐서 오거나 네. 또는 이게 필요 없는 혈관이 막히는, 또는 접근도 못하는 혈관이 막혀서 오는 환자는 그럼 뭐 할 수 있는 게 뭐 없느냐 그런 경우 두 번째 치료가 매우 중요한데요. 제가 나무 가지 예를 많이 드는데, 이 한 가지가 썩었어요. 이 가지에 달린 잎사귀가 다 떨어져 죽었습니다. 네. 빈 곳이 많이 생기죠. 근데 이 가지를 살려서도 안 되고 살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주변 가지 잎사귀를 아주 무성하게 만들면 빈 곳, 햇빛을 상당히 가릴 수 있죠. 네. 이 막힌 혈관을 살려서도 안 되지만, 살릴 네. 수도 없지만 네. 주변으로 피를 많이 보내주면 이렇게 넓었던 뇌경색을 이렇게 좁힐 수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좀 어려운 말로 측부 혈행을 도우는 치료다 합니다. 이게 뇌경색 이걸 진행하는 것도 맞고, 환자의 회복에 상당히 도움을 주는 이 급성기에 적절한 꼭 필요한 치료 행위입니다.
세 번째는 근원적인 치료 대책을 잡아야 돼요. 예를 근원적인 치료요? 예를 들어 이제 우리 아들이 공부를 참 못한다. 그러면 내일 모레 시험이에요. 시험이면 네. 내일 공부를 못한다. 이놈 자식 엎드려 버쳐서 뭐 엉덩이를 100대로 몽둥이를 때린다고 내일 모레 시험을 잘 칠 것 같으면 100대 때리죠. 100대로 아니죠. 때리겠어요? 아니죠. 그렇지, 아니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같이 밤을 새줘야 돼요. 아빠도. 그렇죠. 예, 문제 한 문제 더 풀리게 하고 어떻게든 공부하도록 만들어줘야 네. 돼요. 근데 그 시기를 지나고 나면 현명한 아빠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때리는 게 아니죠. 왜 공부를 못하는지 찾아야죠. 아버지를 닮아서 머리가 나쁘면 공부시키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친구 관계를 정리를 해줘야 되고 네. 선생님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선생님한테 가서 무릎 꿇어 빌더라도 애를 어쨌든 관심을 가지게 만들어야 네. 되고 엄마 아빠는 내 술 먹고 뭐 TV나 보고 뭐 놀고 있으면 애 보고 공부하라면 공부하겠어요. 엄마 안 아빠도 되죠. 같이 공부해야 돼. 네. 예를 들어 이제 그런 것처럼. 네, 근본적인 원인을 그럼요. 예, 뇌경색이 오면 급성기 치료는 치료대로 하면서 이 환자가 왜 뇌경색이 왔는지에 대한 원인을 파악해야 되고 그러면 현재 상태, 뇌혈관 상태, 심장 상태, 그다음에 그 혈관이 망가진 이유 이런 걸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찾고 여기에서 가장 근원적인 대책이 수술이면 수술을 하셔야죠. 네. 약물 치료면 약물 치료를 하는데 약물도 수도 없이 많은 종류의 약물이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환자한테 가장 적절한 약물이 어떤 건가를 찾아내야죠. 그게 의사와 병원이 할 일이죠. 그래서 다시는 뇌경색이 오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세우는 길. 왜냐하면 뇌졸중에 한 번 왔던 사람이 다시 재발할 확률은 한 번도 오지 않은 사람이 처음 뇌경색 올 확률보다 최고는 뭐 거의 뭐 17배까지 높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2배, 3배가 아니고요. 그래서 뇌경색이 또는 뇌졸중이 한번 왔던 사람은 이런 철저한 원인 분석과 근원적인 대책을 세우는 치료. 이게 세 번째 치료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적절한 그리고 정확한 치료와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말 예방도 중요하고 초기에 잡는 게 무조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뇌졸중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이것만은 각별히 주의하시고 뭐 하시고 싶은 말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병은 오면 안 되죠. 근데 그 중에서도 절대로 오면 안 되는 병이요. 뇌졸중입니다. 네. 표현이 좀 미안하지만 뇌졸중이 자꾸 반복해서 오면 나중에는요, 내 손으로 내가 뭘 할 수도 없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으로서 그 존귀함을 유지하고 가려면 뇌졸중은 오면 안 됩니다. 근데 오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길들이 열려 있습니다. 철저하게 그 혈압과 당뇨와 고지혈증을 관리하시고 운동하시고 물 많이 드시고 술, 담배 끊으시고 늘 건강하게 행복한 생각을 하시고 감사한 생활을 하시면 그리고 이게 왔더라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적절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병원과 의사를 찾아서 거기에 도움을 받아서 관리하신다면 이 뇌졸중이 내 삶과 내 가족의 삶을 파괴하는 그런 일은 막을 수 있으리라고 굳게 확신합니다. 네, 또 재미있는 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OX로 알아보는 의학 상식. 네, 함께 해주셔야 오해하기 쉬운 잘못 알고 있는 의학 상식인데요. 이 뇌졸중에 대한 잘못된 상식 첫 번째 퀴즈입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사우나 및 찜질방을 자주 가야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 따단. 네, X인가요? 왜 X죠? 물론 이 사우나 찜질방을 가야 몸이 풀린다는 분도 있죠. 네. 그것도 뭐 일정 부분 사실이기도 하고요. 근데 뇌졸중을 알았던 분 같으면 특히나 가장 위험한 상황이 탈수 상황입니다. 탈수요? 네. 그래서 이 사우나나 찜질방 가면 이제 일부러 땀을 흘리는 거니까 그 자체가 뇌혈류가 부족한 피가 잘 못 가는 환자한테 아주 치명적인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사우나 찜질방을 가야 내 혈관이 좋아질 것 같고 또 몸이 풀릴 것 같으면 네. 꼭 물을 들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사우나에. 아, 그래서 그 앉아서 물을 계속 한 통 다 드셔야 돼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게 거기서 나와서 찬물에 뛰어드는 행동입니다. 찬물에 뛰어드는 행동이요? 사우나에 나와서 찬 냉탕에 뛰어드는 행동은 이제 그게 이제 건강해진다고. 그렇죠. 냉물에 들어가야 마음은- 건강해진다고 하잖아요. 마음은 아주 건강해지겠지만 네. 혈관에는 최악의 행동이니 절대로 하시면 아, 안 돼요. 진짜요? 네. 뒷목을 잡고 쓰러지거나 쓰러진 후에 손발을 따서 혈액순환을 되게 해야 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X. 이것도 X예요. 왜 X인가요? 특히 이제 그 뇌졸중이 처음 발생했을 때 이제 의식이 나빠지는 현상이 이제 주로 뒷목을 잡고 넘어지게 되는데요. 이 상황은 혈압이 상당히 올라가 있는 상황일 겁니다. 아마 그게 뇌출혈이든 뇌경색이든 그 상황에서 환자를 자극을 하게 되면 특히나 이제 손을 딴다든지 이런 행위가 혈압을 훨씬 더 올리기 때문에 뇌출혈 환자는 재출혈을 만든다든지 뇌경색 환자는 더 심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환자를 자극을 줘서는 안 됩니다. 바로 119를 부르는 게 가장 최선이고요. 네, 이 코골이가 뇌졸중 위험을 1.9배나 증가시킨다. 맞으면 O, 틀리면 X. 옵니다. 아, 코골이가 뇌졸중이랑 연관이 있어요? 네. 뭐 1.9배라는 건 뭐 논문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뭐 이 퍼센테이지에 뭐 민감할 필요는 없겠지만 네. 코골이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대체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거나 술, 담배를 많이 하거나 뚱뚱한 환자들입니다. 그럼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그걸 일으키는 위험 요인이 뇌졸중의 위험 요인과 같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 코골이로 인하면 반드시 동반되는 게 수면 중 무호흡입니다. 그 수면 중 무호흡이 심장병과 뇌졸중의 발생률을 아주 높인다는 건 이미 다 밝혀진 이야기고요. 또 하나 수면 중 무호흡은 치매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다시 반복하지만 운동하시고 술, 담배 끊으시고 고혈압, 당뇨 관리 잘 하시고 네. 코골이 환자는 가능하면 치료를 받으셔야 되지만 옆으로 누워서 자는 것도 아주 좋은 버릇 중에 하나입니다. 네, 바로 누워 자면 코골이가 더 심해지면 옆으로 자면 기도가 일정 부분 확보되기 때문에 네. 어린아이는 뇌졸중에 절대 걸리지 않는다. 맞으면 O, 틀리면 X. X. 어린아이도 그러면 걸릴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럼요.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있는 건데요. 어린아이한테 오는 뇌졸중의 대표적인 게 모야모야병이라는 겁니다. 모야모야병이요? 혈관이 서서히 막히게 되는 병인데 이 급작하게 막히면 이제 사람이 죽겠죠. 네. 서서히 막히면 이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혈관을 막히게 되고 그 막힌 혈관을 대체할 아주 위험하고 약한 혈관들이 뇌혈관을 자라게 됩니다. 이 모양이 꼭 그 아지랭이 핀 것처럼 생겼다 해서 모야모야병이라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일본 사람들에서 발병률 아주 높은 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 외에도 혈관 기형 중에서 어린아이한테 많이 발생하는 혈관 기형들이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도 어른처럼 심한 두통을 호소한다든지 어지럽다 한다든지 또는 뭐 이 라면을 먹거나 피리를 부을 때 갑자기 실신을 한다든지 뭐 이런 네. 따위의 증상이 있으면 쉽게 보지 마시고 아이를 또 공부 안 하려고 또 꾀용 부린다고 퇴근하지 마시고 한 번은 병원에 꼭 네. 데려와서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정말 전 연령층이 주의해야 되는 뇌졸중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원장님과 알아본 OX 의학 상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김문철 원장님과 뇌졸중 위험 요인과 그리고 종류별 증상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연령이나 성별 그리고 가족력 같은 바꿀 수 없는 요인도 있지만 생활 습관 개선으로 바꿀 수 있는 요인들도 있으니까요.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9가지 예방 수칙을 꼭 기억하셔서 건강한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가족 건강지치였습니다.
원장님, 제가 질문을 깜빡한 게 있는데요. 네. 피가 더러우면 뇌경색에 걸릴 수 있다는데 이거 사실인가요? 저 지금 피가 더러운 무척 게 진지합니다. 아마 피가 더럽다는 게 진짜 더럽다는 게 아니고 네. 피가 탁하다는 뜻이겠죠. 고혈압, 당뇨, 탁한 게 고지혈증. 더러운 게 아닌가요? 그러네요. 말하고 나니까 그렇대요. 네. 뭔가요? 이 피가 아주 끈적끈적하고 그리고 잘 흐르지 않는 조건을 아마 그렇게 표현한 것 같고요. 그런 걸 만드는 게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술, 담배, 네, 고혈압, 네. 당뇨, 고지혈증,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니까 이걸 빨리 피해야죠.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